시사평론가 장혜찬입니다. 오늘의 팩트.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지지율 급상승. 특히 2030에서도 지지율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효과가 단순히 컨벤션 효과에 머무르지 않고 대선까지 쭉 이어지게 하는 비법이 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거의 일주일 동안 인사를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경선이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더 정신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동안 고생했던 국민 캠프의 청년들 포함해서 다른 캠프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청년들 연락하고 또 마음을 토닥거리고 서로 이제 같이 함께 하자, 청년들부터 원팀이 되자, 이런 일들 하느라 유튜브 한 일주일 가까이 찍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참 기분 좋은 소식들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양자 대결을 하든 또는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를 포함해서 사자 대결, 다자 구도가 되건 뭐 어떤 방식이건, 그리고 야당에게 유리하다고 하는 ARS건 여당에게 유리하다고 하는 전화 면접이건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참 이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결과만을 주로 보여줬던 KBS나 MBC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마저도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 대폭 상승에 힘입어 이재명 후보를 압도하는 그런 결과들이 일주일 내내 줄줄이 연이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리얼미터와 YTN 여론조사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50%를 넘기도 했습니다. 대선을 몇 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후보가 과반이 넘는 지지율을 확보했다는 것은 아무리 컨벤션 효과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고무적인 것은 2030 지지율도 많게는 20% 넘게 상승하면서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조사에서는 20대 지지율 윤석열 후보 41%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2030 지지율 좀 상대적으로 약한 것 아니냐 걱정된다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고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던 지지층 상당수가 윤석열 후보를, 그리고 정권 교체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화자찬을 하자고, 잘 되고 있으니까 우리 마냥 기뻐하고 축배를 터뜨리자고 제가 여러분 앞에 나섰을 리는 없죠. 그러한 영상들은 다른 유튜브나 다른 평론가들 통해서 이미 충분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몇 가지 숨어있는 의미를 짚어보고 지금 같은 좋은 분위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나아가서 아직 상처받고 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2030 지지층이나 모름 무응답 유보층, 그리고 2030 이 지지층의 특징은 지금 당장 누구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유동성이 크다는 데 있습니다. 막상 대선 당일에는 누구를 투표할지 마음이 바뀔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라는 거죠. 이들을 어떻게 단단한 지지층으로 결집시킬 것인가. 그래서 대선 당일 2030을 포함해 전 세대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담아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최근에 발표된 오마이뉴스와 리얼미터 조사를 한번 보시죠. 이 조사가 특이한 이유는 2000명이라는 샘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조사 표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대부분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와 달리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조사는 2000명 대상이고요. 세대 분석, 그러니까 20대 지지율, 30대 지지율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20대 남자 지지율, 20대 여자 지지율, 성별까지도 교차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46%, 이재명 후보가 34%를 득표하면서 12% 차이의 이 지지율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20대 남자에서 윤석열 후보는 무려 52.1%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20.5%의 지지를 받았죠. 우리가 이대남 이대남 정치권에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대남만 떼놓고 봤을 때 이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샘플 2000개를 돌리는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52%, 과반을 넘긴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20.5%인 걸 보면 두 배를 추월한 더블 스코어 이상의 30% 격차가 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여자에서도요, 윤석열 후보가 31.5%, 이재명 후보가 26.2%를 기록했습니다.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만 사실 이제까지의 굵직굵직한 선거에서 20대 여성 계층은 줄곧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아주 강력한 지지층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20대 여성 계층마저도 균열하면서 윤석열 후보 쪽으로 쏠리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정치권의 최대 화두였던 이대남이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게 이번 조사 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30대 남자 윤석열 후보 45.5%를 득표했고요. 30대 여자 32.8%를 득표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와 지지율 잘 나온다, 2030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하고 끝난다면 장예찬 TV가 아니겠죠. 우선 이 청년들의 마음, 2030의 지지율을 보다 굳건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년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공감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사실 지난 며칠 동안 2030 국민의힘 당원들이 탈당을 많이 했다, 아니다, 알고 보니까 TV조선 단독이었죠. 탈당한 당원들보다 입당한 당원들이 더 많다. 탈당한 2030 2100명인데 입당한 2030 1700명이다. 별 차이 없다. 지지율 봐라. 2030 지지율 엄청 잘 나오지 않느냐. 물론 모두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2000명이든 200명이든 20명이든 탈당한 청년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다. 너무나 아까운 사람들이다. 그 실망한 마음까지도 잘 다독여서 잘 끌어안아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필요했습니다. 경선이 끝난 마당에 한창 치열한 경선 중간일 때는 저도 날선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만 경선이 끝난 마당에는 상대 후보와 상대 지지층을 무조건 무한정 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지금 이 홍준표 후보의 탈락에 실망했다고 하는 2030 당원들과 지지층을 자극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한때 캠프에 몸담았던 구성원들이라면 더욱더 낮은 자세로, 겸허한 자세로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귀를 기울이겠다는 통일된 메시지를 내보냈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큽니다. 소통 방식도 좀 바뀌어야 되겠죠. 기획된 자리에서 청년들과 간담회를 하고 정책 세미나를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윤석열 후보가 경선 막바지에 이 경의선 숲길, 연남동의 연트럴파크를 방문하면서 정말 예고 없이 다양한 청년들을 만났던 것처럼 사전 기획되지 않은 청년들과의 자유로운 만남, 각본 없는 소통,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부 청년들의 쓴소리를 하면 그 쓴소리를 잘 듣고 받아들이는 경청의 자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은 2030 세대는 윤석열 후보가 진짜 소통하는구나. 정말 진정성 있게 듣기 싫은 소리, 쓴소리까지도 다 포용하면서 귀를 기울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청년 일정에서 준비된 일정도 중요하지만 정말 깜짝 서프라이즈 일정, 청년들이 모여있는 호프, 이런 번화가의 어떤 술집에 들어가서 갑자기 나타나서 합석해서 이야기를 듣는다던가 이런 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 등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홍준표 후보가 왜 청년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었느냐. 정책이나 공약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청년들이 지금 분노하는 것에 맞춰서 그 분노를 대신 터뜨릴 수 있게 공감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하는 건 당연히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하지만 그에 앞서서 청년 세대가 지금의 이 답답하고 절박한 현실에 어떤 분노를 품고 있는지, 무슨 이슈에 화를 내고 있는지 여기에 눈높이를 맞춰서 같이 화내주고 같이 분노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공감, 청년 세대와 공명하는 것, 이것을 해낼 수 있을 때 다소 이탈하는 2030 지지층까지도 확실하게 끌어안아서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시나 이제부터는 윤석열의 청년 공약을 적극 홍보할 때입니다. 최근 이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윤석열 공약의 재발견이다 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는 윤석열 후보에게 비판적이었던, 홍준표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했던 일부 커뮤니티나 사이트에서도 어라? 윤석열 청년 공약 보니까 패미가 아니네? 윤석열 청년 공약 보니까 시원시원하네? 공약은 되게 좋네? 잘 만들었네? 하는 글들이 인기글이 되어서 수만의 조회수, 수천의 추천,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 공약 중에 이 성범죄자들이나 흉악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늘리는 것들, 강화하는 것들, 필요하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로 전자발찌를 평생 채울 수도 있는 것들,
그리고 요즘 참 사회적인 문제죠.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12세로 하향해서 촉법소년 범죄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 주치 감경에 대해서도 술 먹었다고 봐주는 게 아니라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성범죄 등 형량이 높아짐에 따라 현실적으로 무고죄 형량도 같이 비례해서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들. 또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인식하는 그릇된 홍보를 통해서 오히려 남녀 갈등을 조장했던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 한 것들. 그리고 예산을 소외된 약자들, 싱글맘이나 싱글파파 등 이 약자들을 돌보는 데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한 부분들. 입시비리 암행어 사죄, 원스트라이크 아웃, 강력하게 입시비리를 처단하고 노조의 고용 세습을 전면 차단해서 젊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겠다고 한 것 등등이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는 참 열심히 준비한 공약이었지만 정치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좀 묻혀 있었는데요. 이런 공약의 재발견 등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때에 더 적극적으로 공약을 알리는 홍보에 나섬과 함께 청년들의 목소리가 중심이 된 청년 공약을 개발해야겠죠.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더 많은 청년 정책과 공약들이 만들어질 텐데 전문가들이나 관료들이 청년 공약은 이런 겁니다 하고 위에서 아래로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주는 공약이 아니라 바텀업, 청년들이 먼저 우리 이런 거 원한다. 청년들의 관심사에서 공약을 끌어올리는 바텀업 방식의 청년 공약과 청년 정책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공약과 정책으로 승부했을 때 이재명 후보는 결코 윤석열 후보를 따라오지 못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가 2030들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어느 선 이상 할 수 없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한계입니다. 청년들은 조국 사태를 보면서 불공정에 분노했고요. 인천국제공항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을 보면서 열심히 정규직 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많은 취준생들이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조국 사태와 인국공 사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거 잘못됐다고 비판할 수 있을까요? 대장동 게이트 때문에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발목이 확 잡혔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읽고 김남국 의원을 20대 남자 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한다고 해도 조국 사태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비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인국공 사태,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이재명 후보가 짚어낼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부동산 폭등, 김현미 장관을 고집했던 문재인 대통령 잘못이라고 참여정부 실패한 김수현을 왜 또 썼냐고 비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미지를 꾸미고 소통을 강화해도 이재명 후보는 2030이 느끼는 분노를 직격해서 해소해 줄 수 없는 본질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본질적인 문제를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이 건드리고 언급하면서 조국 사태, 인국공 사태, 부동산 폭등 등에 대해서 지적하고 함께 분노해 줘야 됩니다. 그런 반대편에 서 있는 이재명 후보는 두 손 두 팔이 묶인 채로 링 위에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팩트,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특히 2030 지지율도 무섭게 상승하고 있다. 20대에서 41%, 또 일부 여론조사 20대 남자 한정했을 때 50%를 넘겼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고 자만할 게 아니라 더 낮은 자세로 청년들과 공감의 눈높이를 맞추고 날 것 그대로의 소통을 시도하고 공약을 더 많이 홍보하면서 청년들 중심으로 공약을 개발하고 마지막으로 이재명의 본질적인 약점을 공략한다면 무응답층, 유보층, 유동층이 많은 2030 세대 지지율을 꽉 잡아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전 세대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보다 심도 깊은 분석과 함께 돌아와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